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건물로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여기서 뭐에 맛을 가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란 말에 확 맛이 갈 수가 있는데 잊지 마세요. 자, 요 규정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적용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다는 말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예요? 적용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맞죠?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요.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됐어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느냐? 선의이고 자주점이면 현존이익이니까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제소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의저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소재기 시부터. 따라서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라는 말은 요 기간 동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사이의 과실도 당연히 뭐예요? 수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질문은 뭐죠? X다. 자,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합니다. 1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려면 적극적 그 사람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뭐 되진 않아요? 깨지진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입니다.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주장한 거죠. 그 사람이 입증에 실패했더라도 추정이 뭐 되진 않아요? 깨지진 않는 거니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부니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고요.
4번 악의 점유자죠.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다. 다시 말하면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하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과실이 필요한 거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번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임도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죠. 그죠? 근데 매매가 뭐예요? 무효래요. 매매가 무효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매매가 뭐래도 무효라 하더라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은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뭐하게 된 거죠? 점유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매매가 뭐예요? 무효라면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이긴 하지만 그 물건을 매도인에게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권한 없이 점유하게 된 거니까요.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 옳은 것인데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X. 선의 점유자에게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배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하면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데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목적물 뭐 했다고요? 사용했습니다. 수익했습니다. 뭘 수취한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죠.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다시 말하면 유익비도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이익이 현존하면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5번 을은 비용 상한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X입니다. 자,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하죠? 반환시. 다시 말하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비든 유익비든 언제 청구해? 반환할 때 청구하므로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지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넘기시면 2번 문제죠. 그죠? 문제가 더럽게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출제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출제되면 우리 뭐 하러 가야 돼요? 데모하러 가야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적 사례이기 때문에 고른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을은 갑소요 미등기의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까지 일단 끊어보시면 일단 갑의 소유고요. 소유는 누구죠?
갑의 소유고 지금 병이 을로부터 뭐죠? 샀죠? 샀는데 매매니까 이 사람은 인도받았다면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지만 갑의 건물을 팔아먹었으니까 병은 뭘 갖지는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계속 보시면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은 자 그러면 을은 매매를 원인으로 인도를 받았으니까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이고 을의 소유를 믿었다는 말은 갑의 소유란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병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선의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병은 선의이고 자주점이지만 뭐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육했어요. 그죠? 2000년, 2001년, 2000 몇 년이죠? 2년. 2년. 언제요? 가을에죠. 가을에. 가을에 뭘요? 사과를 수확했죠. 그 말은 뭘 수취했다는 거죠?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죠. 아유, 괜히 이렇게 쓰니까 또 양이 많아지네. 계속 보시면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에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 들여 수리하였고 자 2001년 늦가을입니다. 그죠? 늦가을 그냥 가을이 아니라 뭐예요? 늦가을입니다. 뭐죠? 노후된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 들여 수리했어요. 그죠? 늦가을에 필요비를 지출했죠.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30만 원. 그 다음에 재래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개조하였다. 이거는 목적물의 가치를 뭐예요? 증가시킨 거니까 뭘 지출한 거죠? 유익비를 지출했고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왔죠.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가 일부가 뭐죠? 불타버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2년 4월 1일이죠. 2002년 4월 1일은 봄이겠네. 그죠? 봄에 목적물의 일부가 뭐가 됐어요? 멸실이 됐어. 일부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소유자가 지금 점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언제 소송을 제기했냐면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죠. 2002년 4월 1일 날 소송이 제기됐고 2003년 2003년 4월 1일 패소 판결이 뭐죠? 확정이 됐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사람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으니까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죠? 2002년 4월 1일부터 뭐예요? 악의 점유자죠. 그죠? 그러면 2002년도 가을 요 사과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네요. 동의하시나요? 자, 선의 점유자는 뭐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입니까? 소재기 시부터니까 2002년 4월 1일부터 2002년 봄부터 뭐죠? 악의 점유자니까 2002년 가을에 사과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고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2000년, 2002년 요 2년간의 사과는 과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수취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 점유는 매매여서 자주고 무슨 점유니까요? 선의 점유니까요. 그 다음에 필요비 30만 원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02년 가을에 뭘 했어요? 사과를 가졌죠. 과실 수취하고 늦가을에 뭐죠? 필요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따라서 과실 수취했으므로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멸실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겠죠.
왜요? 이 사람은 매매니까 뭐죠? 자주고, 갑의 것인지 몰랐으니까 뭐죠? 선이고, 자주이고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니까 일본 멸실에 된 것에 대해서 뭐죠?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3년간의 사가 중 2000년 사가는 수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뭐죠?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요. 필요비 30만 원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이고 선이 점유자니까요.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제20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병은 자주이고 선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되죠.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 2002년도 가을의 사과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부업 계줄이 인한 가옥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한다. 이것도 뭐죠? X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지어버린 어딨죠? 요거죠.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갑이 선택해야지. 뭐 누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죠. 병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요. 4번 위 3의 경우 만약 병이 악이라면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으로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5죠. 왜요?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뭘 수취했어요?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다음 주 우리가 방학이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지상권까지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지상권까지. 그래서 그 173페이지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사례 문제집도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185페이지 1번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냐면은 4번까지죠. 그죠? 4번까지. 다시 한번요. 일단 지상권 우리가 소유권하고 어디까지요? 지상권까지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173페이지 10번 173페이지 10번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심화 사례 문제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 사례 문제 185페이지죠. 185페이지 1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오셔야 되냐면 4번까지죠. 185페이지 1번부터 뭐죠? 4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